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유망주를 찾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230 캐치 한번 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특집 시간에도 가졌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냐 치료제 도입이냐 과연 관련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거의 끝났다 싶었는데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정부는 수도권 방역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올렸는데요. 핵심 부분은 바로 중환자 병상 부족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치료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담교 캐스터께서 이 관련된 부분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머크와 화이자 치료제 40만 명분을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늦어도 내년 2월 국내에 도입되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세 번째로 개발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크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머크는 독일의 제약회사인데요. 미국 머크 지사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빌을 개발했죠. 지난 4일에 세계 최초로 영국의약품 규제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상실험으로 높은 치료 효과가 공개됐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머크 관련주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HK이노엔입니다. HK이노엔은 한국콜마의 자회사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수출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머크앤드컴퍼니와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7가지 백신의 공동 판매와 유통 계약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GC셀입니다. 녹십자 랩셀이 녹십자 셀과 합병하면서 지난 17일에 GC셀로 종목명을 변경한 건데요. 자회사 아티바 바이오 테라뷰틱스를 통해서 머크와 항암제 기술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고 이에 따라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이자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는 미국의 제약회사죠.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유럽의약분청이 검토 중에 있는데요. 미 제약사가 팍스로비드의 높은 효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제일약품이 대표적인 화이자 관련 기업으로 꼽히죠. 제일파마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제일약품의 판매 의약품 중 상당수가 한국 화이자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성석재 대표이사가 2000년부터 한국 화이자제약의 재정 담당 상무와 부사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내에서도 셀트리온이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죠. 셀트리온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최초로 유럽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페루 의약품관리국에서는 조건부로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요.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백신 관련 종목 두 가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인데요.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죠. 또한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 및 상업화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인 다른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바백스 백신이 정식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담교 캐스터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최수정 교수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또 음압병실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좀 몇 개 말씀드리면 현재 임상 3상 단계 진행 중이거나 3상으로 가려고자 하는 기업들이 피라맥스의 물질인 신풍제약, 그다음에 호이스타정의 대웅제약, 그리고 나파벨탄의 종근당 이렇게 좀 보여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양약품과 녹십자라든가 부강약품들은 이제 중단을 선언했고요.
근데 이 치료제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팩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은 치료제 관련해서 제일 먼저 1호 신약이 나온 건 렘데시빌이었습니다. 길리어드사에. 근데 렘데시빌의 그 포인트는 가격이 250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증증 환자, 아주 위험한 증증 환자에게만 투여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많이 알려지진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뭐랄까요, 좀 부각이 안 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백신처럼. 두 번째 신약은 셀트리온은 원래 복제약을 만드는 곳인데 신약 허가가 두 번째 나온 게 바로 레키로나거든요. 그렇죠. 네. 세계적으로 이제 신약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에서는 2월 달에 실질적으로 조건부 승인으로서 임상 3단 단계에서 투여를 시작했거든요. 레키로나 같은 경우 가격은 일단 40만 원, 일일 한 번만 투여하면 됩니다. 정맥주사 60분에서 한 60분 정도 이제 투여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번에 9월 달에 승인이 났는데 애매한 승인이 좀 났어요. 그 실망 때문에 또 나오긴 했는데 어떤 승인이었냐면 50세 이상에게만 투여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유럽에서는, 유럽 식약청에서는 18세 이상한테 승인 공고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럽 식약청에서는 승인을 바로 떨어졌는데 레키로나가 사실상 신약 2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3호, 4호로 나올 것이 이제 경구용이죠. 지금까지 둘 다 나온 것은 1호 신약이나 2호 신약은 정맥 주사제거든요. 네. 근데 경구용이라는 것은 편의성이 있잖아요. 그 편의성에 있어서 머크사와 화이자가 있는데 머크사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은 80만 원이고요. 하루에 4번의 내알을 예. 2번 복용해야 돼요. 그 총 5일간 복용해야 되니까 40알 정도를 복용해야 되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긴급 신청이 한 12월 달에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직 확정된 데이터가 공개가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나오게 된다면 가격은 머크랑 비슷할 것 같고 하루에 2번 정도 복용, 이것도 한 30알 정도 복용이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팩트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국내에서 최근 11월 12일 날 그 뉴스가 나온 게 있죠. 질병관리청에서 나왔던 그 소식이 뭐냐면 국내 대형 병원, 그러니까 대형이 아니라 국내 병원 129개 병원에서 총 22,587명에게 투하했습니다. 레키노나를. 사망 건은 일단 0, 부작용 사례도 0. 그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네. 치료제에 대해서는 사실 레키노나가 상당히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도 네.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치료제는 지금 이제 경구용이냐 아니면 지금 나왔던 정맥주사제 이런 레키노라든가 렘데시비르냐인데 경구용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치료제라는 건 결국에 가격이 싼 걸 떠나서 비싸고 싼 걸 떠나서 안전성하고 효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머크사 같은 경우는 50%예요. 사망 위험률이. 그리고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89%. 그리고 레키로나는 올해 2월 달에 조건부 승인이 들어가기 전에 70%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공개된 데이터는 사망권 0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향후에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에 대한 가성비까지 따져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 외에 지금 임상 3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또는 관련돼서 묶이는 기업들은 저는 시장 내에서 그냥 테마 정도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조금 우울한 소식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그룹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에서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금융당국의 감리 절차 진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5%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분식회계 논란 그리고 주가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딱 붙으니까 뭐 낙인이 찍힌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네. 네.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실은 이것이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또는 시장 내에서도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이 분식회계가 아니라 매출거래 방식이 좀 논란이 있다. 따져보자. 이런 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올 초부터 사실 감리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단독 보도로 나오면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매출이 허위 기재된 건 확인이 안 됐다. 입증이 안 됐다. 대신 재고자산 축소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창고에 있는 물건이 쌓여 있는데 실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기냐? 어떤 기업들도 재고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조금씩 실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시장 가치 하락을 제대로 반영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냐 의도적이냐에 따라서 분식회계 논란이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요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셀트리온은 원래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이 생산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영업부 따로 돼 있는 건데 이 기업들이 상장됐을 때도 그것으로 상장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그 매출 거래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감리 들어간다? 그럼 처음부터 상장시켜주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 부분은 좀 모순이 있으니까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붙어버렸고 감리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한 논란이 있고 불안정성이 있어서 가격 변동은 좀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램시마라든가 복제학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좀 이 과도기가 거치고 나면 다시 본질적인 가치 다시 평가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전략을 좀 짜봐야 될 텐데 이런 코로나 치료제 종목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거야? 아니면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위드 코로나 뭐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종목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위드 코로나 쪽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주가는 좀 좋지 않잖아요. 그 위드 코로나 쪽으로 보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돼요. 치료제 시장에서 먼저 화이자, 치료제 백신 시장에서 화이자가 올해랑 내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76조라고 해요. 3분기에만 발표된 게 백신에서 15조 3천억 원의 매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쪽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치료제 쪽은 보시면 지금 확진자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2억 5,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백신보다는 확진자들에 대한 그 치료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비용적으로라도 아까 40만 원이라고 하면 레키노나가 1,000만 명일 때 한 4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격하게 좀 작겠죠. 일단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는 경구형에도 어떤 치료제가 확고하게 좀 더 나오면 그 매출은 보여집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간 종식 단계에서는 당연히 위드 코로나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위드 코로나로 본다면 아무래도 중요한 건 종목 선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 교수님께서 보시는 두 종목, 유망 종목 선택하셨던데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함께 보시죠. 네, 그리스 FNC 그리고 크리네 사이언스 두 종목이군요. 한번 그 모멘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둘 다 공부했게도 앞자에 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이 크리스 FNC는 골프웨어예요. 네, 골프웨어에서도 이제 뭐 이 회사 말고도 카스텔 바짝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우선 골프의 브랜드 순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타이틀 리스트라든가 PSG, 파리게이츠 이런 기업들이 브랜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골프웨어냐? 여행도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네. 여행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산으로 갈지 바다를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골프 치시는 분들은 해외로 나가서 골프를 라운딩을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대기 수요가. 그렇게 되면 비행기도 대한항공 타고 갈 수도 있고 아시아나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골프웨어는 옷을 입고 갈 거 아니에요. 브랜드, 지금 최고의 인기 브랜드인 파리게이츠 이 소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프웨어 부분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판매 소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매출도 긍정적으로 증가 추세에 나오고 올해 1,300억 이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브랜드 매출 합산 순위로 보면 이 크리스 FNC가 매출 시장 1위입니다. 국내에서. 그런 점에 있어서 크리스 FNC를 위드 코로나에 딱 맞는 종목을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정말 생소할 거예요. 무슨 위드 코로나의 크리네 사이언스 이 필터 업체냐. 국내 공기청정기 필터의 70%의 점유율하고 있는데 아니 왜요?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주말에 미세먼지가 많았잖아요.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코로나 때 그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 바닥이 깨끗해졌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사진. 공장을 안 돌리니까. 네. 그렇죠. 네. 미세먼지도 감소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되면 중국에서의 생산 가동 전력에 대한 어떤 생산이 증가하면서 올겨울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 항상 이럴 효과가 있었던 크리엔 사이언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3번인데요. 13년간 올해 코로나 1월 달 빼면 1월 상승은 대부분 10% 이상씩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리네 사이언스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크리넨사이언스 그리고 크리스 FNC까지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주식차계 최수찬 고수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